시원한 동해바다와 장쾌한 태백산맥으로 대표되는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아름답고 좋은 명승지가 참 많습니다. 명승이란 예로부터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곳 중에서 역사적 혹은 경관적 가치가 높아 특별히 국가유산으로 지정한 곳인데 2024년 8월 현재 전국에 총 136곳의 명승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녀본 우리나라 명승지 중에서 지금 가보면 좋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명승 7곳을 골라 소개해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행 브로셔를 구독하시면 다양한 여행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강릉시 연곡면에 위치한 소금강은 계곡을 따라 기암괴석과 장대한 폭포가 어우러져 국가유산 명승 제1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곳은 1596년 율곡 이이가 청악산을 탐방하고 유청악산기라는 글을 남기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공원 초입에서 산책길을 따라 약 300m 정도 걸으면 소금강의 첫 경관인 무릉계폭이 나타납니다. 수량이 많은 폭포수가 시원하고 장쾌한 소리를 내며 계곡 아래로 쏟아집니다. 무릉계폭은 계곡의 안반에 새겨진 무릉계란 글씨에서 유래하는데 이곳의 풍광이 무릉도원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무릉계폭을 지나면 본격적인 숲속 산책로가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구룡폭포까지의 약 2.3km 구간은 금류와 청담이 이어지는 계곡으로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계곡을 따라 걷게 되는 기분 좋은 트레킹 코스입니다. 연화담은 폭포 아래로 물이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연꽃 봉오리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깊은 산일수록 비가 내린 후에는 부엽토에서 흘러내린 물 때문에 물빛이 갈색인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곳의 물빛이 갈색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식당함은 10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대형 너럭바위로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자였던 마이태자가 성을 쌓고 훈련할 당시 군사들이 식사하던 곳이라는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구룡폭포는 소금강을 대표하는 폭포인데 구룡소에서 나온 9마리의 용이 폭포를 하나씩 차지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앞에 보이는 곳이 구룡폭포의 상단이고 오른쪽 아래로 구룡폭포 하단의 멋진 모습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철제다리를 건너면 만물상을 거쳐 노인봉에 오르는 등산로가 이어지는데 산행을 좀 더 하고 싶은 분들은 만물상까지 올라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양 바닷가의 나지막한 오봉산에는 아름다운 천년고찰 낙산사가 있습니다. 워낙 유서 깊은 사찰이기도 하지만 주변 풍광이 절경이라 더욱 유명한 낙산사는 서기 671년에 의상대사가 이곳에서 관음보살을 칭견한 후 창건하였습니다. 낙산사는 눈부신 동해바다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관음성지로 특히 유명합니다. 주차장에서 홍련암 방향으로 잠시 걸으면 푸른 바다와 낙낙장송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의상대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의상대사가 낙산사를 지을 당시 참선하던 곳이라 옛날부터 의상대로 불렸는데 정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1925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로부터 관동 8경의 하나로 알려진 의상대는 해안절벽과 오래된 소나무 등이 사찰과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어 홍련암과 함께 명승 제2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낙산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홍련암은 낙산사의 모태가 된 암자로 의상대사가 백이관음을 칭견한 관음성지입니다. 낙산사는 2005년 발생한 큰 산불로 인해 정각 대부분이 소실되었는데 홍련암은 다행히 화마를 입지 않았습니다.
드넓은 동해 바다를 마주하고 자리 잡은 낙산사의 풍경이 참으로 평화롭습니다. 삼척시의 서편을 흐르는 오십천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는 관동 8경의 하나로 2023년에 국보로 승격된 죽서루가 있습니다. 이 건물의 창건자와 창건연대는 미상이지만 고려 명종 때의 문인 김극기의 죽서루 시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1190년 이전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서 계단을 올라가면 넓은 터 너머로 죽서루가 보입니다. 이곳은 원래 삼척의 옛 읍성지로 나랏일을 보던 관하였는데 건물들은 일제강점기에 모두 불타 없어지고 죽서루만 남은 것입니다. 누각은 그 기능에 따라 군사시설, 교육이나 종교적 회합 장소, 그리고 접대나 향연을 위한 누각으로 나누어지는데 죽서루는 객사의 부속 건물로 접대와 향연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었습니다. 죽서루란 이름의 유래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죽장사라는 절의 서쪽에 있다는 의미로 이름 붙여졌다고도 하고 이름난 기생 죽죽선녀의 집 서쪽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죽서루 옆으로는 다양한 모습의 커다란 암석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마치 자연이 만들어 놓은 미로처럼 느껴집니다. 암석지대를 돌아 뒤쪽으로 가면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있는 용문바위가 나타납니다. 이곳에는 신라 제30대 문무왕이 죽은 후에 동해를 지키는 용이 되어 뚫고 지나간 자리라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동해시 두타산과 청옥산 사이에는 다양한 폭포와 기암절벽이 약 4km에 걸쳐 이어지는 무릉계곡이 있습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동해안 제1의 산수로 알려져 왔는데 무릉계곡은 조선시대 삼척부사 김효원이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무릉반석은 금난정 위쪽에서 사마사 입구에 이르는 1500평 정도의 넓은 반석입니다. 예로부터 수많은 문인들과 묵객들이 풍류를 즐기며 그 아름다움을 찬양한 글귀들이 무릉반석에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잠시 오르면 큰 바위 위에서 두 마리 학이 논일고 있는 학소대가 나타납니다. 학소대는 상류의 동굴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이곳을 지나는데 학이 둥지를 틀고 살았다고 해서 학소대라고 합니다. 쌍폭포는 두 개의 물줄기가 한 곳으로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입니다. 쌍폭포의 한 줄기는 두타산에서 발원한 박달계곡 폭포이고 다른 한 줄기는 청옥산에서 내려온 옥류계곡 폭포입니다. 쌍폭포의 아래쪽에는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갔다는 선녀탕이 있습니다. 이곳은 선녀가 목욕을 할 정도로 물이 맑고 깨끗합니다. 쌍폭포에서 2분 정도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용추폭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용추폭포는 청옥산에서 발원한 물이 흘러내리며 3개의 단으로 떨어지는 폭포입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틀바위와 협곡 마철루로 이어지는 두타산 등산을 즐겨보는 것도 참 좋은 선택입니다. 영월군 남면에 위치한 청령포는 단종이 유배되었던 역사적 장소로 명승 제50호로 지정된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은 험준한 암벽을 뒤로하고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섬처럼 형성된 곳으로 자연적으로 고립된 공간이 되어 단종 유배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청령포는 단종이 유배될 당시처럼 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종어소는 단종이 생전에 머물렀던 공간인데 주변에 가득한 노송들 속에서 왠지 모를 쓸쓸함이 느껴집니다. 천연기념물 제349호로 지정된 청령포 관음송은 수령 약 600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단종은 관음송의 줄기에 걸터 앉아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단종의 비극적인 역사를 간직한 이곳이 오늘은 한없이 평화롭습니다.
양양군 현북면 해안의 기암절벽 위에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노송이 어우러져 동해안 최고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하조대가 있습니다. 하조대는 돌출해안 정상부에 건립된 정자 주변을 지칭하는데 기암괴석과 바위섬들로 이루어진 암석 해안의 풍광이 특히 아름다워 명승 제6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진한 소나무 향기를 맡으며 나무데크 길을 잠시 오르면 하조대 현판이 걸린 작은 육각정이 나타납니다. 정자 앞에는 하조대라는 글자가 암각되어 있는 바위를 볼 수 있는데 조선 숙종 때 참판을 지낸 이세근이 쓴 글씨입니다. 하조대는 조선의 개국 공신인 하륜과 조준이 만년을 보낸 곳으로 그 두 사람의 성을 따 하조대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바위 절벽의 소나무는 수령 200년이 넘은 것인데 척박한 바위 위에서 고고하게 서 있는 모습이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하조대를 방문하였다면 근처에 있는 무인 등대에도 꼭 들러보아야 합니다. 정자 건너편 절벽 위에 위치한 하얀색의 등대는 주변 풍광과 어우러져 또 다른 절경을 만들어냅니다. 1962년에 세워진 이 등대의 정식 명칭은 기사문 등대인데 약 20km 거리까지 식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푸른 동해바다와 해안의 기암절벽을 배경으로 소나무와 하얀 등대가 어우러진 모습이 한 폭의 그림같이 느껴집니다. 소양호의 한쪽에 우뚝 솟은 오봉산 기슭에는 고려시대에 창건된 천년 고찰, 청평사가 있습니다. 고려 광종 24년인 973년에 영현선사에 의해 처음 창건된 이 사찰은 계곡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명승 제7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진입하는 길이 좋지 않아서 소양호에서 여객선을 타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자동차 길도 잘 되어 있습니다. 계곡 입구에서 빨간색 출렁다리가 방문객을 맞아줍니다. 이곳 청평사에는 공주와 상사뱀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데 걸어 올라가면서 관련 조형물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입구에서 청평사까지는 걸어서 대략 20분 정도로 아름다운 계곡을 따라 걷는 길이 참으로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선녀처럼 보이는 동상은 공주와 상사뱀 설화에 나오는 당나라 공주입니다. 앞에 보이는 바위는 거북바위입니다. 여러분도 거북 모습이 보이시나요? 시원하게 흘러내리는 작은 폭포를 지나면 등선폭포, 구곡폭포와 더불어 춘천의 3대 폭포로 유명한 구송폭포가 나타납니다. 구송폭포는 주변에 9그루의 소나무가 있고 환경에 따라 9가지 소리가 들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힘차게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의 모습이 장관입니다. 사찰 앞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연못, 영지가 있습니다. 영지는 고려시대 이자연이 조성한 연못으로 일본이 자랑하는 교토 사이오사의 고산수식 정원보다 200년이나 앞선 정원이라고 합니다. 경내에 들어서면 보물 제164호로 지정된 청평사 회전문이 눈에 들어옵니다. 청평사 회전문은 조선 명종 5년에 보우대사가 청평사를 중건할 때 세운 건물로 다른 사찰의 사천왕문 역할을 대신합니다. 회전문이라는 이름은 공주설화와 관련이 있는데 불교의 윤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천년의 숨결이 느껴지는 청평사의 모습이 오늘은 한없이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 아름다운 명승 7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7곳 모두 각각의 특색을 가진 참 좋은 여행지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멋진 여행지들을 찾아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을 쌓아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